박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계약금이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많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임차인이나 아니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인도해 줌으로써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보고 바로 이제 가계약금을 형태로 계약금 지급 전에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내가 계약을 무르고 싶다 할 때 매수인이 또는 임차인이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편의상 매수인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매수인 A가 매도인 B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C가 중개를 하였고 매매 대금 5억, 또 계약금 5천만 원의 거래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A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가 변심해서 계약을 무르고 싶다면 B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가능한지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약금이고, 두 번째로 위약금, 세 번째로 증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일단 해약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매수인은 그 계약을 다시 무르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제 2배로 계약금을 돌려줌으로써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법 565조입니다. 565조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함으로써 계약금이 지급됐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 조문이 있는데 민법 398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해약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어떤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그 자체로 해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이 위약금은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위약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한다. 이런 계약서에 몇 조, 한 10조 해가지고 이런 위약 시 약정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해약금은 계약 해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약금은 매수인 계약금 포기 그리고 매도인 배액 상환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위약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배액 상환이 아니라 3배 상환, 4배 상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겠죠. 계약금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금은 증거금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이 존재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그 형태가 해약금이 됐든 위약금이 됐든 어쨌거나 그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가계약금의 성질이 계약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민법 565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돌려달라고. 다만 가계약금으로서 지급한 이 금원의 성질이 계약금의 성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565조에 의해서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결국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고 금원을 가계약금 형태든 계약금 형태든 지급을 하였다면 그것은 그 명칭이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계약금의 성질을 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이라면 금원은 계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은 어떤 조건하에 성립하는지 판례를 살펴보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A랑 B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 C가 중개를 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얼마인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B가. 그리고 그냥 C가 그냥 100만 원만 넣어 라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A와 B가 당사자가 직접 가계약금 액수를 정하지가 않았으므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대면 여부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계약금을 넣은 건지, 아니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인중개사 C의 말을 듣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건지, 이런 대면 여부가 또 중요하고, 또 실제로 서류 작성을 했는지,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금 지급 이후에 중도금이나 잔액에 관한 조건, 이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최소한 그 일부분은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다면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띠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무르고 싶을 때 그냥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 판례인데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대면한 적 없고 또 계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한다는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 이런 조건 하에서 매수인이 이제 매매대금은 5억 8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계약금으로서 2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계약금은 한 10%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2천만 원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가계약금 2천만 원은 민법 565조의 계약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 청구를 긍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대면한 적 없고, 계약서 체결되지 않았고, 설명 듣지 못했고, 또 가계약금 액수도 전체 매매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계약 청구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인데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었는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입금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이제 계약금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자기가 돈을 지급하면서 보증금에서 이제 15분의 1 정도, 보통 10분의 1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계약금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었다고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을 했으면 이제 565조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싶으면 이제 포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또 하급심 판례인데 수원지방법원 판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계약일을 상호 협의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계약일을 상호 협의한다고 했으면 아직 계약일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주장의 논거가 되는 거겠죠. 상호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민법 398조 사항에 그 위약금 규정은 있었어요.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채무불이행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이거는 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아예 계약일을 상호 협의한 걸로 봐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러면 565조 도 안 되고 398조 사항도 안 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긍정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한 상태이고 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아까 말한 뭐 배액 매수인은 포기했고 하고 매도인은 이제 배액 상환,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한 것이겠죠. 계약이 성립된 게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례에 대해서 관련 정황에 따라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집주인과 대면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그냥 부동산을 보면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어쨌거나 계약을 좀 성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빨리 그 가계약금 넣으세요, 얼마 넣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이 좀 그 말에 좀 혹하고 집도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 가계약금을 넣어요. 그 이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 매도인을 직접 봐서 계약의 주요 조건들,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직접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질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매도인과 대면을 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그리고 또 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거겠죠. 법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입금한 돈을 받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 돌려준다 그랬을 때. 이게 어쨌거나 보통 임차인들이, 뭐 대학생들이나 그냥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이 집을 구할 때 넣는 어떤 가계약금은 한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안 주려고 하면은. 아무리 법적으로 이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그게 그 집주인한테 잘 먹히진 않거든요. 그냥 무슨 입금했으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지 뭘 그걸 돌려달라고 하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나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이렇게 가계약금 정도면 반환을 해주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법적으로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좀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좀 강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걸 돌려주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을 받고, 또 위약금 조항을 명시를 합니다. 위약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상환 한다, 이런 조항을 달아서 가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로도 그런 거를 서로 보내서 확인을 시켜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서로 의사를 확인시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도 계약을 좀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계약금 넣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말로 그 액수에 대해서도 자기가 정해서.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